자, 안녕하세요. 13강 일반각과 호도법 형성평가지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지금 대단원 1단원에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마치고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단원이 무엇이냐?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 대단원에는 중단원에서도 삼각함수라는 중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풀이 하는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활용에 대한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중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 일반각과 호도법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선에 대한 어떤 동경이 위치해 있을 때 그 각도에 대한 표현이 단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0도로 보이는 각이긴 하겠지만 60도일 수도 있고 정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420도일 수도 있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돌아서 마이너스 300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각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모두 배워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각의 단위, 그것을 라디안이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한 표현을 파이에 의한 표현으로 바꾸는 그 호도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5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알파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나타내는 각 0에서부터 180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그냥 1사분면의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을 알파라고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의 5배를 한 각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각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지 간에 이렇게 알파의 동경의 위치에 똑같이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동경이 일치한다. 결국 n바퀴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n바퀴 차이 난다. 알파와 5알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빼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한 바퀴에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예시로 들어놓은 상황이고요. 5알파와 알파가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세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일단 0에서부터 180 사이인 양수이기 때문에 5알파가 더 큰 각일 테고요. 그럼 5알파에서 알파를 뺀 각도가 결국은 360도의 자연수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5알파에서 알파를 뺀 이 각도가 360도의 n바퀴다. 보통은 그냥 정수배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라고 조건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알파라고 하는 것이 360도에다가 n을 곱한 것이 되겠고요. 양변을 4로 나눴으니까 90도 곱하기 n. 자, 이렇게 알파의 각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파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 자연수를 몇 개씩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알파가 가능한 것은 1 넣었을 때 90도 가능하고요. 2 넣었을 때 180도 뭐 가능하겠고 3 넣었을 때 270도 이런 것들이 쭉 가능해야 하겠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알파가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90도만 답으로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알파는 90도이다 라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1번의 핵심은 결국 동경이 일치할 때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동경이 일치하는 각은 n바퀴 차이 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나타내시오. 1번과 2번에 7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세타의 범위, 즉 2n파이다.
즉 EN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n바퀴 돌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n자리에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돌든 역방향으로 돌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EN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다시 시초선의 위치에 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타 0에서부터 2파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그냥 세타일 수도 있고 360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고 720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60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20 더하기 세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7파이와 같이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와 같이 이 세타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일반각을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 세타에 해당되는 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7파이에서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를 더하든 빼든 해서 360도만큼 즉 회전을 계속 시켜가지고 0에서 2파이 사이의 범주 안으로 세타를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7파이가 있는데 여기서 2파이를 뺍니다. 5파이예요. 거기다 2파이를 또 뺍니다. 3파이가 되겠죠. 거기서 다시 2파이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파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빼야만 이 주어진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저 범주 안에 세타 범주 안에 끌어들여올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뭐야? 7파이는 결국 파이의 동경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반각 표현은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다음 마이너스 3분의 5파인데 이거는 2파이를 더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에서부터 2파이 사이까지 가기 위해서 자, 2파이를 한 번 더하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2파이를 더하게 되면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서 한 바퀴만 더 돌아가면 결국 3분의 파이, 각도로 치자면 60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위치에 동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각의 표현으로 봤을 때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고, 자, 60도라고 하는 건 우리 호도법으로 3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다음 호의 길이가 파이인.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 다음에 호의 길이를 l, 이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l은 r 세타이다. 다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이다. 그런데 위에서 r 세타가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이다. 이러한 공식들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니면 2분의 1 rl인데요. 반지름 길이가 일단 없어요. 대신에 세타라든지 3분의 파이, l이라든지 파이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어쨌든 반지름을 모르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L은 R세타 공식을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L, 파이는 R, 모르고요. 세타,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R이라는 값은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S 공식의 첫 번째 거에다가 R 자리에 3을 넣어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거의 R 자리에 3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에 넣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죠? 2분의 1, 3, 파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2분의 3파이가 답이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이지만 또는 2분의 1 rl이지만 r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r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l과 세타를 이용해서 r을 찾은 다음에 공식에 대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에서 썼던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볼게요. 중심각 크기가 4분의 파이고요. 넓이가 8파이다. 그랬을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고 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했나요? 가 아니라 둘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체크하자면 여기가 L인 거예요. 여기는 반지름 R이고요. 여기는 반지름 R입니다.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R과 L을 모두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만을 구하면 되지 않고 반지름 두 개를 더 더해야만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 잊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에 바로 적용을 하면요. 일단 L은 R 세타에서 L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R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세타만 나와 있어. 어쨌든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R을 모르기 때문에 R을 찾아야 돼. 그럼 뭐를 가지고 찾아야겠습니까? 넓이 가지고 찾아야겠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기 때문에 8 파이는 2분의 1 R제곱에 세타가 얼마였어? 4분의 파이였습니다. 파이 약분되면서 R제곱은 8분의 1이 넘어가면서 8이 곱해지니까 64가 되겠죠. R값은 8 또는 마이너스 8이겠지만 반지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서 반지름은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L은 R세타에서 반지름 8,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렇기 때문에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값은 2파이고요. R은 아까 말했듯이 8이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R 역시 8이 되겠죠. 둘레의 길이는 R 두 개와 L의 길이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2파이 플러스 16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둘레의 길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뭐 넓이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반지름을 찾은 다음에 다시 공식에 대입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13강에서는 삼각함수 단원의 가장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알았을 때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의 길이가 제공되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 반대로 넓이가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를 찾아서 결국에는 둘레의 길이를 찾는 거 이렇게 좀 거꾸로 푸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았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개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13강 일반각과 호도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